뒷마매님! 잠깐만요! 원래 멋지게 거기 앉으시면 편하게 앉으면 되죠. 원래 멋지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입장하신 관계로 들어오셔서 다채로운 어떤 얘기를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선호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해서 관객분들에게 인사로 시작하는 걸로. 와. 잠시만요. 이게 중간에 묻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기 나오는 선우 역할의 차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나푸르나에서 안나 역을 맡았던 배우 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현 역의 김강현입니다. 연기하는 김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죠. 안나푸르나를 좀 가까이서. 연출한 황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오픈 채팅방에 정말 많이 입장해 주셨는데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계시지만 영화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렇게 좀 다채롭게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사진도 많이 촬영해 주시는데 게스트분들이 너무 이제 플래시를 쏘거나 너무 사진을 많이 찍거나 하시면은 주변에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만 유의해서 이렇게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유례 없이 지금 이관에서 또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매진이 되는 터여서 이렇게 연속으로 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힘든 시간 내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신 어떤 안나푸르나 팀에 박수 한 번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열기를 꼭 이제 오늘 계시는 분들만 받지 마시고 꼭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해주셔야 영화의 어떤 것들이 더 많이 가다올 수 있으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안나푸르나를 처음에 보고 약간 수급을 이 영화를 상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고민했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일종의 갈수록 어떤 성에 대한 어떤 감수성 같은 것들이 되게 이제 세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이 어떤 남성들의 얘기들이 좀 자칫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좀 관점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 영화는 제가 볼 땐 연애의 어떤 관점으로 많이 진행이 되지만 연애를 뛰어넘어서 어떤 관계성이나 특히 또 감독님이 이렇게 해놓은 어떤 대사들이 되게 우리네 어떤 인생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과감히 이제 상영해도 좋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제가 구구절절 말이 많았지만 그런 감독님부터 안나푸르나를 어떻게 이제 만들게 되었는지 그 아이디어의 시작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더 나은가요? 네. 아무튼 상영을 어렵게 결정을 해주신 이호준 프로그래머님한테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호준 프로그래머님께서 또 이렇게 더습에서 열어주셔서 또 다른 좋은 극장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지금 열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려요. 선구자 같은 분이세요. 그런 얘기는 계속 해달라고. 아닙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인터뷰에서도 많이 얘기 나눴는데 그 구직자들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해서 어느 정도는 또 저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그래서 저의 지금은 이제 이성으로 대비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들 중에 저희 선후배들과의 있었던 그냥 그런 사소한 관계 틀어졌었던 관계 그거에 대한 저의 고민들도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카톡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아니라 이거는 일단 한순 사랑을 뵙고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있어요 정말. 네. 그런 맥락인데 무슨지 모르겠는데 차선우 배우님의 생일을 미리 축하합니다. 9월 5일인데 이거는 이건 좀 너무 미진데 이런 어떤 응원의 글도 좋은데 어떤 영화와 어떤 배우님들의 얘기로 좀 더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난무하듯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저는 김강현 배우님
옛날에 꿈보다 희몽 때 행사 때 많이 갔었습니다. 너무 좋아했던 배우님이셨고 그러했는데 사실 그 황승재 감독님과는 썰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작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랄까요? 썰에 이어서 출연하고 싶지 않더라도 무조건 출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떤 사정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뭐 그러한데요. 어떻게 황승재 감독님과 좀 인연을 맺어가지고 두 작품을 함께 되었는지 뭐 그런 어떤 간략한 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썰이라는 영화를 제작하신 분이 전화 와가지고 책을 하나 줄 테니까 읽어봐라 하셨는데 다 읽고서 너무 주인공인 거예요. 대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감독이 누구길래 저를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하나. 그런데 감독님께서 그냥 옛날서부터 저 친구랑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잘 찍었는데, 그리고 이제 썰 끝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은 게 강현 씨 이제 제작자나 투자 이런 게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우리끼리 만들어봐요. 그리고 촬영은 3일, 4일밖에 안 되니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연습도 많이 하고 바로라는 친구랑도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남의 이렇게 투자자 이런 사람들의 의향 없이 정말 감독님의 생각과 그냥 배우들의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한 영화가 만들어져서 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독님이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 작품도 하루 정도는 참여할 마음이 있는데 딱 하루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회차가 줄고 있구나 내가 네 번째 영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함께해서 그렇게 해서 함께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네. 다음 작품에서 꼭 주연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다음 작품은 모든 배우가 다 한 회차입니다. 참고로. 네. 벌써 다음 작품에 대한 어떤 계획이 예, 있습니다. 예. 오늘 뵀던 분들은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한수연 배우님 저는 뭐 최근에 예능을 통해서도 뵀었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뵙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그 한수연 배우님의 그 에피소드에서 딱 카메라는 정면을 보여주고 한수연 배우님께서 이제 웃는 어떤 서글서글 웃는 모습에 많이 매료가는 어떤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일부러 순수한 척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김강현 선배님과 예전에 SBS 친애하는 판사님께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친분은 있었는데 딱히 서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번호는 왜 있는데 연락 안 하는 사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정말 한 번 연락이 오셨는데 이제 수연아 너를 이렇게 좋게 같이 작업하고 싶어 하시는 감독님이 계신데 시나리오 한번 볼래? 뭐 이렇게 해서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읽어봤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왜냐면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도 뭐 독립영화 엄청 많이 해봤지만 이전에 그냥 두 어떤 남자의 약간 그 비밀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훔쳐듣는 느낌? 그냥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빨리 읽고 그때는 제가 안나 역할인지 어떤 여자 역할인지 안 정해져 있을 텐데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겠다고 했고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약간 안나가 저랑 결이 조금 비슷하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막연히 왠지 안나 역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또 감독님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그리고 감독님이 제가 이전에 했던 작품들부터 저를 조금 이렇게 좋게 보셨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렇게 친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독님의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고 저를 이렇게 배우로서 좋게 늘 봐주셨던 감독님에 대한 감사함도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차선호 배우님이야 이것저것 정보를 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개봉한 바람개비라는 영화도
저희도 좀 예술 영화관이지만 장르 영화를 꼭 많이들 틀어보고 싶다 제한 없이라는 어떤 생각을 했지만 결국 좀 불발은 됐지만 그렇게 연이어서 바람개비에 이어 배우님을 이렇게 영화로 만나고 또 이렇게 모실 수도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뭐 최근에 뭐 로맨스 빌런 같은 드라마도 하고 계시고 뭐 응팔로 사실 엄청난 이제 주목을 응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가지고 연동으로 많이 헷갈렸어요. 응사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많이 붐업이 되셨는데도 사실 뭐 소위 말해서 저예산 영화라거나 좀 이제 상업과 독립의 어떤 중간에 있는 결들의 영화를 선택하는 건 저였으면 결코 만만치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그런 다양한 장르들을 아우르면서 연기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저는 보기 좋다. 이런 배우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배우님께서는 뭐 혹시 또 김광현 배우님이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로로 이제 감독님과 이번 작품을 또 함께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로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일단 제가 전역하자마자 참여한 작품이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뭐라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전역하기 전부터 이제 감독님한테 같이 이제 하자 감독님 거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상태였어서 전역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딱히 경계를 두고 일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캐릭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욕심나는 게 있을 때 분명히 저랑 맞는 부분이 뭐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욕심이 나고 욕심을 좀 내려고 하는 편이라서 이 작품에 이제 선호라는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은 저랑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아까 하실 때는 이제 굉장히 저로서는 감사한데 이게 뭐 독립영화를 뭐 떠나서 제가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여러와 같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좋아요. 그런 질문을 좀 소화하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터인데 한 관객분께서는 재미있는 대사가 많던데 에브리드도 있을까요? 라고 애드립도 있었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그 배우님께서 차선호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제대하고 나서 영화를 바로 찍었던 어떤 것들이 극중에 그대로 이제 묻어나게 되고 모르겠어요. 김광현 배우님께서는 10년 전에 이제 뭐 십자인대도 이제 파열됐다라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두 배우님의 어떤 연애사들도 실제로 차용해서 갖고 온 걸까라는 어떤 의구심도 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애드립과 어떤 각본과 아니면 일종의 그냥 이렇게 술술 나오는 일종의 생활 연기가 다 이렇게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작업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김광현 배우님부터 좀 그런 거는 감독님과 좀 어떤 소통하에 좀 캐릭터를 구축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처음에 그 한수연 씨한테 전화를 했을 때도 정말로 정직하게 오빠 선배님 뭐 그러면 시나리오를 먼저 보내주세요. 그럼 읽고 결정을 할게요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직 시나리오 안 썼어. 일단 캐스팅부터 해놓고 일주일 뒤에 작업해서 보내주려고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러면서 제가 그냥 늘 쓰던 말들 가만히 있어봐 이러는 거를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넣기 시작하니까 이게 제가 쓰는 말투가 되고 이게 그 상태에서 대사 생각이 안 나면 뭘 해도 그게 애드립 같으면서도 또 대사 같기도 한 거라서 정확하게 그 경계선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늘 제가 쓰던 말들, 제가 실제로 구역 발성을 하고 다니는 것들도 그렇고 그걸 이번에 집어넣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차선호 배우랑 첫 작업이었는데 이 친구가 뭐만 하면 다 따박따박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도 애드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쳤을 때 움찔하거나 웃거나 엔진하는 게 아니라 다 받아주니까 오히려 제가 엔진을 내더라고요. 더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항상 거기서 하는데 그리고 막 찬nel실에서 우리 찐웃음 나온 게 편집 안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제일 자연스럽게 한 연기 같고 정말 살아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였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쓴 부분이 정확히 어디 부분이었죠? 길 헤매서 뭐 여자 찾으러 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여기는 컷을 안 하니까 계속 가만히 있어 한 바퀴 돌고 막 근데 진짜 너무 웃기고 왜 컷을 안 하지? 찾아다닐 때. 그래서 그때 한번 서로 쳐다보고 한번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 묘령의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두 남자가 혼돈을 겪게 되는 그 어떤 과정에서의 신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셔가지고 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아마 그런 저도 그런 점에서 차선호 배우님 방금 말씀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오줌은 이제 배출이 이제 땀으로 다 나간다는 그래서 뭐 이제 더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여긴 금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딱 디테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둘의 어떤 합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네, 이게 저도 저희가 이거 찍은 지 2년 좀 됐나요? 보면서 뭐가 대사였고 뭐가 애드립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감독님께서 저랑 강현이 형을 두고 대사를 쓰셨기 때문에 그 저희 형과 저의 말투도 이미 다 파악이 되신 상태에서 대본을 써주셔서 저희가 이제 대본만 대사를 했을 때 전혀 어색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의 이제 대부분의 애드립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이제 날씨도 너무 많이 안 달아주고 그 환경이 자주 이렇게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를 형과 또 감독님과 같이 좀 대처해 나갈 때 그럴 때 애드립을 좀 많이 사용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원래는 날씨가 좋기로 저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촬영 당일날 막상 가는 날씨가 시작부터 너무 안 좋아서 형 이러다 진짜 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작부터는 저희가 그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다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좀 그런 좀 뭐라 그래 좀 납득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애드립으로 좀 많이 채워갔던 것 같고 원래 대사랑 대본 자체가 감독님이 너무 완벽하게 써주셨어서 애드립을 많이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사가 너무 좋았죠. 네, 박수 한번.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대사를 다 적으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쏙쏙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많이 있는데 정말 되게 다정다기하게 좋은 어떤 대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화술의 달인이라고도 이제 김강현 배우님이 이제 소개가 되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중추적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는 감독님인데 뭐 그런 점에서 어떤 뭐 평소에 어떤 명언이나 그런 좋은 대사들은 감독님은 이제 써놨다가 이건 나중에 써야겠군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런 어떤 화술의 달인의 어떤 그 멘트들이 좀 어떻게 좀 발현이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저는 독서량이 별로 없는 편인데 그냥 어디서 주워듣는 것들 이제 그때그때 메모를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로 배우분들이 많은 힌트를 주세요. 네. 네. 감독님과 그 첫 미팅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하기로 하고 시나리오도 읽고 나서 감독님과 첫 미팅을 했는데 한 몇 시간을 거의 한 5시간, 7시간 얘기했나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감독님이 이렇게 저랑 무슨 대화하면 이렇게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들으셨을 때 이건 좀 대사로 써도 되겠다, 좀 임팩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웠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한참 얘기한 후에 시나리오가 이제 수정고가 이제 다시 왔는데 저랑 했던 대화가 엄청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라는 캐릭터가 저랑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저도 연기하기 더 편했고 이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안나가 첫 대사로 하는 게 오빠는 저한테 축복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기록해 있는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축복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그게 재밌으셨는지 그것도 넣으셨고 그리고 아까 프로그래머님께서 약간 순수한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셨는데 그 안나 저도 그렇고 사실 안나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약간 친절한 게 있어서 이 상대가 이제 강연이 저를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이제 못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거절하기는 상처 주긴 싫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다가오진 마 이러면서 약간 그런 미묘한 그런 것들을 좀 안나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랑으로까지는 이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좋아하는 건 알지만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배우 아마 모든 배우들의 그 말투나 썼던 표현들 다 좀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작업은 소위 말해서 홍상수 감독님 맞아요. 같은 그런 어떤 거장의 숨결이 이런 데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어떤 느낌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의 작업들을 더 응원해 주시는 어떤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수연 배우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아는 언니 만나볼래요라고 이제 딱 얘기를 했을 때 강연에게 카메라가 줌인해서 딱 들어왔을 때 강연도 충분히 이래서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어쩌면 이제 뭔가 이렇게 쳐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저는 강연의 그 어떤 카메라의 어떤 그 워킹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요. 제가 감독님이 사실 싱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독님도 저도 서로 보면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뭐 누구 없나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제가 제 주변에 정말 키 173에 저랑 동갑인 싱글 여성이 변호사고 너무 괜찮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니다 그 친구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게 대본에도 있었죠 원래 감독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대본에 넣었는데요. 팩트는요, 실제로 이 안나의 실제 저의 모델, 그분이 아주 과거에 제가 좋아했을 때 자기가 아는 언니를 만나볼래요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인스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런 말들은 어디 여고 생활관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배제할 때 거절할 때. 그 비슷한 말로는 이제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다른 영화에 이제 대사로 나왔었던 말인데. 그쵸. 그래서 이제 안나는 약간 찔린 나머지 내가 약간 남자들을 약간 휘감는 어떤 느낌을 주나라는 어떤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떤 것들을 조합해 보니까 약간 영악한 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아니 성인지 말씀하신 분이 영악이라 한다. 영악은 그런 건가요? 어쨌든 단어가 워딩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그렇다면 사과를 말씀드리고 네, 관객분들 이제 좀 질문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한 분은 그 김강현 배우님이 이제 19금 테드 이제 옷을 입고 어떤 그 등산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극 중에서 그 옷은 은채에 오신 것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19금 테드의 어떤 옷이다 보니까 이 의상을 뭐 어떤 설정에 어떤 이유가 있냐 뭐 이런 어떤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집에 입고 있으시던 걸 입고 오신 건지 정말 아니면 어떤 의미로 19금 테드의 어떤 티셔츠를 입으신 건지 좀 그런 궁금한 게 있네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을 때인데 실제로 은채가 거기다가 필라테스를 한다고 오픈했다고 선생님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커피 한잔 하면서 뭐 대사나 좀 맞춰볼까 해서 갔더니 그 친구가 실제로 레깅스에다 그 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진짜로 뭐 뺏고 싶었어요. 그 영화 의상으로 조금 사용을 하고 싶어서 야 오빠가 이거 어디서 구입했니? 이거 나도 하나 살려고 했더니 그럼 진짜 입어. 그래서 그냥 받아서 다음에 어떻게 뭘로 한번 오빠가 그럼 옷값으로 갚을까 했더니 매니저를 하러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제 제 차로 이렇게 샵까지 한번 동네가 같아가지고 회사가 오기 좀 그래서 그럼 내가 그거 하루 매니저 오빠가 또 옛날에 천송이 매니저 출신이야 이러면서 그 이상으로 내가 더 멋있게 한번 내가 모셔줄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옷값을 갚았죠. 그런데 역시나 뭐 감독님께서도 뭐 괜찮다고 하셨고 또 그런 대사도 저는 나 진짜인데 그 친구 놓고 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걔 거를 뺏었다라는 게 저는 약간 뭐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강현 캐릭터에 맞는 게 이제 좀 캐릭터 티를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강현 씨 집에서 옷을 좀 봤는데 미키마우스 티들이 좀 있었고 몇 개가 있었는데 딱히 뭐 약간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사진 찍어서 은채 씨가 실제로 입고 있는 티를 찍어서 보냈는데 아 이거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구해라라고 해서 그 옷이 입고 출연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가 대사로 이 티 은채 거야 이걸 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다들 남자분들이면 집에 전 여자친구가 이렇게 폼클렌저 놔두고 간 것들 화장실에 한두 개씩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 얘기는 아닌데 제 얘기는 아닌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폼클렌저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느낌의 티인 거죠. 네, 뭐 19금 뭐 이런 게 어떤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어떤 상대방의 어떤 흔적으로 이제 다시 입고 온 어떤 그런 것들에 좀 더 방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극 중에서 차선호 배우님께서 연기한 그 캐릭터가 그 연애의 어떤 관점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주도권,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가 그 마지막에 그 푸름의 어떤 연애에서는 되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주눅이 좀 들어있는 어떤 되게 상반된 그 어떤 연애의 결이 좀 약간 신기하게 느껴졌는데요. 어떨까요?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내가 이 친구한테는 먼저 고백도 했고 약간 좀 지고 들어가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중심을 갖고 그 앞 캐릭터와 지금 그 다음에 어떤 마지막 연애의 그 캐릭터를 대할 때 연기의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포인트는 감독님이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좀 잡아주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극 중에서는 뭐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걸 좀 중점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과거에 나도 분명히 누군가를 친구 또는 뭐 누구한테든 뭐 휘어잡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푸르미한테 주눅 들듯이 기센 사람 앞에서는 막 기도 못 피우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평소에 내가 과거에 어땠지 그런 걸 위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설정된 부분도 있지만 배우님들과 그 정말 장시간의 썰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분명 극 중에 많이 녹여낸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정말 많이 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수영 배우님은 같이 오셔서 영화도 보셨어요. 오늘 처음 보신 건가요? 두 번째. 아, 두 번째. 그러면 뭐 굳이 여쭙자면 두 번째 오늘 보면서 좀 약간 이런 거는 되게 재밌고 좀 좋더라. 뭐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어떤 감상이 좀 드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처음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시사회 때 처음 보고 너무 낄낄 웃었어요. 계속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시나리오 자체는 너무 재밌었는데 가끔 이제 영화로 나왔을 때 그게 좀 이렇게 그만큼 안 재밌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근데 저도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좀 조금 긴장하고 보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본 이유가 정말 좀 더 이렇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이거 보자마자 우리 대기실로 가서 선배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선배님 이거 선배님 대표작이라고. 왜냐면 선배님이 너무 잘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막 너무 푸릇푸릇한 여기 우리 이 자연처럼 너무 잘 살아있고 또 감독님과 너무 그냥 동일인물을 갖고 그래서 둘이 너무 합이 잘 맞은 그런 영화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처음 이제 시사회 때 처음 봤었을 때는 또 선우한테 너 이렇게 매력 있는 배우고 이렇게 연기 잘했냐 제가 미안한데 막 선우 드라마를 많이 못 봤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선우는 이제 그 당시 약간 본인이 제대하자마자 찍어서 이제 몸매 관리도 잘 관리 못한 채로 찍었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제 나이 때 여자가 봤을 때 너무 괜찮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기 잘하고 이렇게 좋은 배우였냐 해서 한참 칭찬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선배님의 대표작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너무 한 번 더 보시면 수현 씨가 매력적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봐야겠네요.
관객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듭해서 보게 되면 다른 캐릭터들에 더 많이 눈이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적 관점을 제외하고도 어떤 관계성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난무를 하기 있기 때문에 각각의 투영해서 인물에 보게 되면 더 어떤 많은 결들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김강현 배우님 생활 연기가 정말 너무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차선호 배우님이 더 만만치 않게 느끼실 수 있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근데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 어느 현장을 가든 상대방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또 사람 타는 성격이어가지고 좀 기도 좀 잘 눌리고 눈치 많이 보는 성격이라 상대방 그런 에너지에 휘말릴 때도 있고 제 거를 마음껏 못 펼칠 때도 많은데 형님이 정말 저의 속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진짜 마음껏 뛰어놀아라 하면서 저를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형이 계속 대본 연습 대사 맞춰보자고 하면서 제가 혹시나 힘이 들어가거나 조금 경직돼서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진짜 사촌 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해. 형한테 그냥 말하듯이 편하게 하면서 저의 그 좀 벽을 많이 형이 깨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자유롭게 막 뛰어노시는 형 때문에 긴장했다기보다 제가 더 신났었어요. 제가 더 신나서 혹시나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신나서 형한테 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형 덕분에 제가 더 재밌게 놀았죠. 그쵸. 이제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던 어떤 동네 형의 어떤 관계가처럼 그런 어떤 느낌들이 사실 갑자기 작품을 통해 만나서 아무리 급격하게 빠르게 어떤 친분을 쌓는다고 해도 그게 어색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강현 배우님이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연기를 좀 자아내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관객분께서는 안나와 푸르미는 결국은 모를 수 없는 안나푸르나였던 것인지요? 아니면 추억의 자락인지? 라는 걸 감동 있게 여쭸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좀 담겨있는 영화라서 상당히 담겨있는 영화라서 모를 수 없는 산이었었던 건 맞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고요. 실은 이게 지금 그 언론 매수 시사가 아니니까 조금 더 프라이빗한 얘기들을 해도 되는 자리인 거죠. 잘 걸러서. 잘 걸러서. 근데 실은 안나와 푸르미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물론 다른 면도 좀 있지만 그 신논현역에서 제가 말을 못 붙였던 그분이랑 저 교차로에서 만난 분은 같은 분이에요. 그거는 아마 배우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오르지 못했었던 하지만 전망대에서 그 아름다움만 바라봤었던 분이니까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그게 사랑이건 이성이건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건 그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요? 또 그것 때문에 행복했었던 시간들이 있고 그런 행복했었던 시간들을 또 회상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굳이 이렇게 여성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네네. 그쵸. 말씀하신 맥락들이 영화에 많이들 담겨 있으니까 좀 못 느끼셨다 하면 연차 관람으로 좀 더 영화를 좀 느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마디 더 이제 선우 씨가 방금 얘기한 거 약간 설명 더 드리자면 선우 씨 대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강현 씨랑 방금 연기하면서 좀 더 편해진 저 영화를 보시면 N차 관람하시면 이제 느끼실 텐데 마지막쯤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너 부를 사람 있어? 술 먹게? 할 때 선우 씨가 그게 애드리브였는지 모르겠는데 여사친도 씨가 말랐어요 라는 말을 할 때 감정이 그냥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연기가 아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사는 아니요? 대사였나 그게? 대사였나요? 대사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애드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감정이었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또 이제 군대를 늦게 다녀왔어요. 전역을 이제 30살에 했는데 전역도 하고 이제 군대 가 있을 때도 그렇고 확실히 인간관계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주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도 친구도 많이 좀 없고
만나는 친구들만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항상 그랬죠. 나도 이제 나이가 차니까 슬슬 좀 연애도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이거 뭐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형이 부를 사람 있냐라고 하길래 거기서 제가 좀 화가 났나 봐요 제 스스로. 네, 이런 걸 왜 나는 형 믿고 등산을 왔는데 왜 이제 막 전역한 동생한테 그런 질문하는 게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너무 하더라고요 형이. 예. 그랬었죠. 여전히 여사친 예, 씨가 말랐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 팩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이제 하고 뭐 그렇다면 우스갯소리로 김광현 배우님도 아무도 내 전화를 여성분들이 맞아요. 받지 않는다. 네. 심지어 엄마조차도 나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뭐 애드립으로 나오신 건지. 실생활이고요. 어머니가 제가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어머니가 좀 오래 한 6, 7번 될 때 받으신 거 10번 이상 될 때 받으셔서 저는 무슨 일 할까봐 그래서 한 3, 4번 울면 끊는 버릇이 있어서 근데 엄마가 뭐 일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한 30분 있다 전화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제 전화 피우는 건 아닌데 보통 신기하게 수현 씨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왜냐면 뜬금없으니까. 근데 이제 부재중 왔으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영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일상이 그냥 신기하게 다 제 전화 첫 번째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분명히 너 내 전화 여자 다 안 받아 이랬더니 저도 그랬나? 참고로 제 전화는 김강현 씨도 안 받아요. 2번 해야지 그때 받아요. 네, 네. 뭐 전화했어요? 뭐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뭐 사실적인 대사였던 것 같아요. 잘 안 받아요. 이렇게 씁쓸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박수 한번 기운 내시라고 박수 한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아시다시피 다음 GV가 또 이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이 자리는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은데 혹시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고 싶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이관 끝나고 나서 또 사인회도 열 예정이니까 그때 좀 한 번 더 호흡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독립영화 씬이 아무래도 이런 GV를 통해서 붐업을 많이 시키는 편인데 정말 언론 시사만 가신 채 사이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GV에 못 본 어떤 감독님 배우님도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정말 어떤 뭐 한수영 배우님도 사실 많은 분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 연속 GV로 참여해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독님의 어떤 인상을 이런 거를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려면 안나푸르나를 오늘 꼭 즐기신 어떤 분들이 후기도 남겨주시고 SNS, 트위터 같은 것도 많이 좀 남겨주셔가지고 붐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뭐 혹여나 여기에 또 이관 예매하셔가지고 아마 또 가신 분도 계실 거기도 하지만 네 오늘 좀 이 일관은 좀 짧더라도 좀 너른 양해를 해주시고 예, 또 앞으로의 어떤 뭐랄까 GV도 계속 또 이어져 있습니다. 내일 이봄 시어터에서 또 행사도 진행되고 하니까 오늘 부족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차분은 배우님 참석하시죠?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얘기는 끝나고 하시죠. 저 여기 지금 행사 중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저희 너무 아쉽게도 네, 이번 행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약간 감독님께 불경하게도 이 영화에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감독님께서 그런 걸 좀 포함해서 이 영화가 좀 어떻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바람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다른 배우님들도 앞으로의 뭐 확정된 어떤 뭐 작품의 근황이라거나 뭐 그런 어떤 오늘 와주신 분들의 어떤 인사까지 포함해서 마무리하고 저희 또 이관으로 또 뵐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의 배우분부터 예, 뭐, 제가 네, 그러면 끝에서 차선호 배우님부터. 네, 일단 저도 이런 자리가 익숙치는 않아서 오늘 대답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면 볼수록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력 있고 주위에 소문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앞으로의 저의 행보는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기 때문에 돋보기 차선호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팔로워님들이 저도 제 근황을 팔로우하시는 인스타 배우님 성함 치면 나오나요? 네, 한수연 에이프릴 한수연이라고 하면 나오는데요. 저도 사실 이런 독립영화 뭐
저도 잘 즐겨 찾는데 막상 이렇게 또 GB를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얼굴이 잘 보여가지고 네 너무 신선하고 너무 네 또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너무 반갑고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느낌으로 글 좀 잘 써주시고요. 요즘 코로나 때 이전에 찍거나 코로나 때 찍었던 작품들이 저도 이제 안나푸르나 포함해서 4작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안나푸르나를 시작으로 정말 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 요즘 좀 어렵다고 하니까 같이 많이 힘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년 동안 SBS 러브 FM 라디오를 게스트로 나가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9시 반 정도에 딱 10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언제 뭘 할지 모르고 언제 개봉할지 몰라가지고 제 근황은 항상 거기서 생방으로만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면 이제 PD님이나 작가님이 그럼 같이 또 홍보해줄까 이렇게 부탁하면 여기 나와주세요. 한 번 또 나왔어. 그 차성원 씨도 나와주고. 그래서 뭐 또 라디오에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뭐 인스타는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개봉할 때는 좀 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네, 있긴 있죠. 네. 근데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영어로 김가연 같은데 그냥 한글로 쳐도 나올 거예요. 네. 별로 안 예민하니까. 근데 그래도 뭐 꼬박꼬박 이렇게 근황 올리겠습니다. 뭐 방송으로도 꼭 얘기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질문이 좋은 질문이 있어서 이거 짧게 네네, 대답해. 좋습니다. 그 남산타워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뒤에 남산타워를 보고 싶었지만 남산타워를 못 보고 뒤로 걸어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4컷 만화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무지개를 쫓다가 뒤에 아름다운 노을을 놓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산타워를 이 친구들 못 보면서 내려가는 거죠. 근데 다음 산행에서는 남산타워를 꼭 볼 수 있기를 이제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구직자들처럼 이렇게 남자 2명의 남성이 그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일부러 하는 거냐? 그건 맞고요. 앞으로 그런 작업들 둘의 대화로 이어지는 이런 독립 영화들을 계속 저의 어떤 스타일로 양식으로 만들어서 좀 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그래머님께서 말씀을 하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다양한 시선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같은 영화여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제가 감독 입장에서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용하고, 또 저의 영화도 전체 독립 인디씬 혹은 또 독립 영화계의 다양성으로서 분명히 자리해야 되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극장영화 정말 어렵긴 한데, 사실 범죄도시 3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만이 보는 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상황 아닐까. 어떤 영화는 또 하루에 100명이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안나푸르나 팀 열심히 또 이게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이 좀 버징을 계속 해주셔야 이 영화가 더 많은 극장에 걸리고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서, 네, 그럼 저희 오늘 끝 인사로 하고 바로 퇴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선생님? 네. 하나, 둘, 셋.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잘했어요. 멋있어.